어? 지금부터 부천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게 된 부천시 재개발과 재개발팀장 허진영입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으나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800명 이상으로 현재 방역 지침상 99명까지만 현장 설명에 참석이 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주관한 LH 직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신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인호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설명회는 정부 정책, 사업 계획안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사전에 임시 주민 대표들로부터 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LH 황인호 차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정비사업처에서 부천 원미 도심복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황인호 차장입니다. 화면으로 공식적인 첫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금은 불편한 온라인 설명회를 시청해야 하는 많은 주민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 원미지구는 지난 6월 23일 5차 선도 사업지구로 선정 발표된 이후에 단기간에 사전 주민 동의율이 전체 토지증 소유자 수의 50%에 달할 정도로 사업에 대한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비록 온라인 설명회 자리이긴 하지만 주민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된 자리가 예상보다 빨리 온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오기까지 많은 고생을 해주신 박혜영 임시주민대표님과 운영진을 포함해서 모든 주민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주민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저희 LH도 좋은 사업 기간으로 주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설명회를 들으면서 만족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명회는 비법정 사항으로 도심복합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 제시된 내용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 심의, 인허가 과정 등을 통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3080 플러스 정책에 대한 설명과 부천 원미 도심복합사업의 개요,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내용, 사업 계획안 및 사업성 분석 내용, 향후 계획과 질의응답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0 플러스 정책 개요입니다. 도입 배경입니다. 현재 도심 내 주택 수요는 지속 증가 중이나 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 중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 중입니다. 또한 가구 분화가 가속화되어 주택 수급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은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사업성 부족 등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정체되는 등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조기 공급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킬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4일 대도시권 주택 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공공주도 30 플러스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 발표 후 총 6회에 걸쳐 선도사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은 지난 9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3080 플러스 정책은 입지 유형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적용되는 공공직접시행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법이 적용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 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역세권 인근에 시행하는 역세권 사업과 5,000제곱미터 이상의 저밀 중공업 지역에 시행하는 중공업 지역 사업,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저층 주거지에 시행하는 저층 주거지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근본 부촌 원미지구 사업은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저층 주거지 사업 유형이 되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특징입니다. 먼저 토지 등 소유자의 수익률이 기존 주민 자체 개발 시보다 약 10에서 30% 개선됩니다. 두 번째로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한 용적률 완화로 주택 공급 물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반시설을 15% 수준으로 설치함에 따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건축 규제 완화, 신속한 사업 추진,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한 민간 시공사 추천, 투명한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절차입니다. 먼저 LH 등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 등의 지구 지정을 제안하면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을 거쳐 예정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중앙도시기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국토부에서 최종 지구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 예정 지구 지정 후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지구 지정 후에는 설계 공모를 거쳐 주민들과 협의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복합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이주, 철거, 공사에 착수하여 입주까지 이르게 됩니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추진되고 주민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되는 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됩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기간 동안 토지주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방식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현물 선납 및 수용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토지주로부터 땅을 넘겨받아 사업 추진하고 이후 주택 등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 시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 사업 시행 인가 등 사업 단계 시마다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지구 지정 시 일의 동의만 필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기부채납 비율 및 임대주택 비율 등도 재개발 사업에 비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촌 원미 도심 복합 사업 개요입니다. 먼저 대상지 개요입니다. 위치는 부천시 원미동 166-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면적은 6월 23일 후보지 발표 당시는 58,767제곱미터였으나 주민들의 구역 편입 요구가 있었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구역을 추가 편입하여 현재 66,390제곱미터로 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용도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경 전후 지구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 인근에 연립주택을 비롯한 상가, 빌라, 주민들의 구역 편입 요청이 쇄도했었고 도로에 접하도록 구역을 확장함으로써 진출입 동선 확보 및 건축 계획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지구계를 확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간 추진 경위입니다. 지난 2월 4일 3080 플러스 정책 발표 후 부천시에서 부천 원미 저층 주거지를 3080 플러스 후보지로 국토교통부에 제안하였고 국토교통부는 6월 23일에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8월 5일 LH에서 1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9월 29일
도시관리계획 완화 등에 관한 관계기관 사전 협의를 거쳐 지금의 설명회까지 오게 되었으며 연말까지 토지 등 소유자 수의 3분의 2 동의를 확보하여 지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천 원미 도심 복합지구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자연환경 분석 결과입니다. 남북으로는 평탄한 지형인 반면 동서방향으로 보면 원미산 쪽이 동측이 높은 지형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분석 결과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 55.5%, 2종 일반 주거지역이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현황 분석 결과입니다. 지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지가 전체 면적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도 도로, 국어 등이 일부 분포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별로는 사유지가 약 91%, 국공유지가 약 9%를 차지하고 있고 규모별로는 150제곱미터 이하 부지가 약 40%, 1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 이하 부지가 약 31%, 300제곱미터 초과 부지가 약 29%로서 면적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 분석 결과입니다. 사업 대상지에는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이 전체 건물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고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전체 건축물 수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으로 먼저 토지 등 소유자 및 거주 현황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수는 약 866명, 세대수는 약 1079세대로 추정되며 인구 밀도는 헥타르당 약 392인으로 분석됩니다. 기반 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구역의 사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고 원미공원이 소사로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천 북초등학교가 원미로 왼편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일대 전경 사진입니다. 사업지구 지점별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 지역 개발 현황입니다. 지구단위 개발 사업으로는 북측에 부천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 사업구역과 동측에 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북측에 바로 인접하여 이안더 부천 아파트 건설 사업이 22년 1월 입주 예정이며 이안더 부천 아파트와 연접하여 바로 북측으로 지난 10월 28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발표된 부천 원미 2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안입니다. 이 사업계획안은 현 시점의 계획안으로 향후 심의,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변경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부지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원 및 기타 획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예정입니다. 용적률 계획입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렸듯이 공동주택 부지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천 원미 도심복합지구는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계획이 가능하나 향후 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용적률 인하에 따른 사업성 변동에 대비하여 현 사업계획안은 용적률 290%를 적용하였습니다. 저층 주거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주택 유형별 법상 의무 비율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70%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자가분양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각각 10%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립한 주택공급계획안입니다. 동계획은 계략 사업성 분석 등을 위한 예시 자료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되는 주택 평형은 향후 주민협의체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예정이며 주민 수요에 따라서는 중대형 평형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호수는 약 1678호를 계획하였으며 그중 분양주택이 90%인 1510호, 임대주택이 10%인 168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양주택 1510호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수는 948호이며 이 중 168호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라고 하여 주택을 분양받을 여력이 안 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가격의 50에서 80%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공유형 주택을 분양받은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LH가 판매하게 되며 처분 손익은 LH와 지분대로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형별로 보면 임대주택은 전용 3646제곱미터 2개 평형, 이 공유형 분양주택은 전용 51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양주택은 전용 5984제곱미터 2개 평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 건축 계획안을 남측 상공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서측 원미로에서 원미산 방향으로 바라본 단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측 조종로에서 바라본 단지 야경을 표현해 봤습니다. 다음은 주민 여러분이 설명의 내용 중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업성 분석 결과입니다. 이 역시 사업계획안과 마찬가지로 현 시점의 추정값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자력개발 시와 비교한 사업성 분석 결과입니다. 사업 면적은 66,390제곱미터로 동일하나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이 도심 복합 사업 시에는 15%로 자력개발 시에 21%에 비해 약 6%가 감소하고 용적률은 도심 복합 사업 시 약 290%로 자력개발 시에 251%보다 약 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계획 호수는 도심 복합 사업 시 1678호가 계획되어 자력개발 시에 1362호보다 약 316호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 시의 분담금 총액은 약 1893억 원으로 자력개발 시에 2634억 원에 비해 약 740억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전체 세대수를 감안하여 산정하면 호당 평균 분담금이 3억 3,800만 원에서 2억 4,300만 원으로 약 9,500만 원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전자산평가액 추정 결과입니다. 약식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종전자산평가액은 토지 2,065억 원, 건물 426억 원 합산해서 총 2,491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구역 내 공시지가 합계금액 대비 약 2.31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 추정 시점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이고 토지는 유사 토지의 실거래가, 인근의 감정평가 사례, 대상 사업지의 입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은 잔존 내용 연수에 따라 가치를 추정하였고 사업 부진의 국공 위주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분양가격 추정 결과입니다. 도심 복합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 가격은 택지비와 기본용 건축비, 가산비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이 중 택지비는 이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고 기본용 건축비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가산비는 택지 가산비와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며 안반 굴착, 친환경 주택 등 관련 법상 규정하는 항목 금액을 추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천 원미 도심 복합사업의 분양가 상한 가격을 산정한 결과 전용 59제곱미터 공급 평형으로는 25평이 약 4억 8,300만 원, 전용 84제곱미터 공급 평형으로는 34평이 약 6억 5,600만 원으로 공급 평당 가격이 약 1,92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정 분담금을 검토하였습니다. 추정 분담금은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는 신축 주택의 분양 가격에서 종전자산 보상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추정 분담금 예시는 단독주택 소유자로 하였으며 단독주택의 대지 건물 규모는 구역 내 단독주택 평균 면적 대지 42평, 건물 48평을 적용하였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가는 사업구역 내 개발 이익을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가격 차감에 사용하여
전용 84제곱미터는 약 5억 6,600만 원, 전용 59제곱미터는 약 4억 1,700만 원으로 일반 분양 가격의 약 86%, 시세 대비 62%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 42평, 건물 48평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종전 자산이 5억 3,900만 원으로 평가될 경우 전용 84제곱미터 1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약 2,700만 원의 분담금이 발생하고 원 플러스 원으로 전용 84제곱미터와 전용 59제곱미터 주택을 분양받게 되면 약 4억 4,400만 원의 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금일 주민 설명회 이후 LH는 11월 중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 지구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지구 지정 제안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예정지구 지정 및 주민 공람을 완료할 계획이고 금년 연말까지 토지 등 소유자 수의 3분의 2,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율을 확보하여 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설계 공모 및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복합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3년에는 보상 및 이주, 24년에는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금년 지구 지정 시 최대 30%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기사가 있던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복합사업 시행 시 10에서 30%포인트 추가 수익률의 개념은 토지 등 소유자들 스스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에서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자력개발보다도 토지 등 소유자의 우선 공급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부천 원미지구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평균 추정 분담금이 민간 정비 사업과 비교해서 약 9,500만 원, 약 28%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원 플러스 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받는 원 플러스 원 주택 가격의 합보다 크거나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합이 분양받는 주택 주거 전용 면적 합보다 클 경우 원 플러스 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플러스 원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만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한 주택수 대비 분양 가능한 주택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상평가 금액이 많은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설명의 자료에 제시된 평형으로 평형이 확정인가요? 하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설명회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평형은 주민들의 분담금 수준을 고려하여 LH에서 계획한 평형입니다. 향후 주민들이 요구하는 평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본 설계 시 반영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는 전용 8호제곱미터 초과 평형도 공급 가능합니다. 다만 평형 계획은 사업성과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서 주민협의체와 최적의 절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LH가 사업을 시행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을 낮게 해서 개발 이익을 LH가 모두 가져간다는 말이 사실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LH에서 관여할 수 없는 업역이며 평가는 토지 등 소유자, 부천시, LH에서 각각 추천한 세 곳의 감정평가 업체에서 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도심복합사업은 개발 이익을 토지 등 소유자와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건설 등에 사용하게 되며 사업 시행자인 LH는 사업 관리비와 임대주택 소유 외에는 개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심복합사업은 개발 이익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가 차감으로 모두 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주 대책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비 대출 내용입니다. 종전자산 평가 후 현물 선납 약정을 통해 LH로 종전자산 소유권 이전되긴 하지만 현물 선납 금액을 담보로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부, 금융당국과 대출상품 신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비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적용해 감정평가액의 40%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며 대출 이자는 허그의 공공보증을 통해 낮은 이자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사업지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대출금을 받아서 기존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의 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 제공입니다. 사업지 내에 직접 거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가 대상이며 주거 이전비는 가구 원수에 따라 산정되고 소유자는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사비는 주택 연면적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 중에 LH가 보유한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를 활용하여 이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설명의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업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